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부터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전남 동부권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춥겠고 낮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순천 등 내륙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 탈당자 수는 7,745명입니다. 하루 평균 탈당자 수는 645명으로 계엄 선포 전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도당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도 152명이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책임당원 탈당은 거의 없다며 이런 상황에 동요하기보다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광주 전남을 위해서는 여야 손을 잡고 가야 된다 해서 예산 확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들은 전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더 돌아섰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정당 대선 후보로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공을 들였고 일정 성과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당 해체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온 국민이 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잖아. 이번에는 더 안 좋은 것 같아. 이제 해체를 하고 다시 뭐 당을 하든가 했으면 더 낫겠을 것 같아 난. 네, 그게 나온 거 그 의원들만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냥 다행이다.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전남 지역 600여 개 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포함해 적폐 청산과 개헌 등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즉각 파면하라! 전남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 위해 하나의 조직을 꾸린 겁니다. 위헌개헌과 내란 범죄가 명백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탄핵 기념으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내란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수사가 더디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헌법 개정 등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불균형적 제도의 비판적 의견이 지금 있고 이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헌법, 제7공화국 헌법이 필요하다. 국민의 주권이 사법 절차와 법 제도 전반에서 직접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남 22개 시군 소속 600여 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이 연합체는 출범식을 갖고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향후 행보를 논의했습니다. 전남 비상행동은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등 조직 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가운데 개헌 등 다양한 의제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도 꾸릴 계획입니다. 또 매주 주말 저녁 22개 시군 거리에서 동시에 촛불을 들고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도내 10개 지역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민주당 차원의 당력을 모아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주철현 도당위원장은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원들이 앞장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폭 삭감됐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333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가운데 청년 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 51억 7,500만 원 등 정인화 광양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17건에 92억여 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안은 시 발전의 초석이 될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내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구상이 담긴 최종 마스터 플랜을 내년에 확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여수지역사회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의 3대 과제 실현을 기치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지역의 여망을 제시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정신을 계승하는 여수선언 실천을 위해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3년의 3대 과제 실현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의 완성, 2026년은 선박람회 성공 개최, 2027년 COP33 유치 성공이라는 향후 3년간의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주체인 항만공사는 지난 6월부터 내년 말까지 18개월의 시한을 정해놓고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완성이라는 첫 해의 과제 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입니다. 사후 활용 성공을 위해서는 한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실은 이제 마스터 플랜이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여수시와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는 컨벤션과 크루즈, 환승센터가 합쳐진 해양 테마의 마이스 산업 거점이 될 복합 컨벤션 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박람회 주제 구현을 기조에 두고 정부 주도의 책임성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되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룰 것. 여수뿐 아니라 남해안을 아우르는 사후 활용 공간의 확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같은 지역의 요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좀 부족하고 우려가 된다는 게 대체로 지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부합하는 상징성과 지향성을 표현한 랜드마크, 존치와 철거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안, 재원과 제도의 지원, 투자 유치의 가능성 등이 담긴 완성된 마스터 플랜이 나올 수 있기를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록해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3년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인 36%를 크게 웃도는 61%의 감축률을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분기별 온실가스 배출 시설 점검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만 놓고 보면 이번이 2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양곡관리법을 두고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송정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로 보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어업재해 대책법,
농어업체의 보험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입니다. 이 중 가장 논란을 빚었던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에서 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현재 쌀값이 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고 기후변화로 보리와 밀 등 다른 작물도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 농가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쌀만이라도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농가의 경제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000년 이상 먹어온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건데 쌀마저 무너진다면은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겁니다. 민주당은 식량안보도 국방안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시장 자율성과 재정 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쌀 한 가마니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만 5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농민들이 생각하는 적정가 2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날 안팎으로 어려운 때 얻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는 2중, 3중으로 더 큽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정부는 쌀 의무 매입 시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늘릴 거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사법에 대해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고 농민들도 투쟁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경제와 국가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가 오늘 10개 지역경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들은 오늘 호텔 소노캄 여수에서 제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를 갖고 여수 국가산단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 지역경제와 상공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인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의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 등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수 MBC와 국제 라이온스 협회 전남 동부지구가 주최한 2024 청소년 봉사상 시상식이 오늘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여건 속 학업과 봉사를 병행한 한국항만물류고 김예린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친 여수 청소년 수련관 오아시스 등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총 8팀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시상식은 청소년들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나눔과 봉사정신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중앙동 14통 조영식 외 주민 1동 53만 원, 12통장 전창길 5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1동 41만 원,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원아 학부모 및 교직원 1동 30만 4천 원, 고흥군 도하면 화옥마을 주민 1동 23만 원, 고흥군 포드면 외초마을 주민 1동 21만 원, 도하면 중산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송광면 평촌마을 주민 1동 11만 8천 원, 여수시 문수동 동백경로당 11만 원, 순천시 71통 신성뜰한채 입주민 1동 10만 원, 여수 한영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장 염동문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복성마을 주민 1동 9만 7,500원, 고흥군 포드면 양지마을 주민 1동 9만 원, 순천시 송광면 죽산마을 주민 1동 5만 원, 여수시 한영고등학교 1학년 2반 조승민 5만 원, 순천시 송광면 대흥마을 주민 1동 3만 2,5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오늘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관계자와 유통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요리사 저자인 천상현 대표의 스타트업 강의와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관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또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팝업 스토어와 스타트업 우수 사례 전시가 열려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가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 개최 기간 여객선 증회 운항과 운임 지원 등 해상교통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선박람회 부행사장인 계도와 금오도를 기항하는 세 곳의 여객선사 관계자들과 선박람회 해상교통대책 간담회를 갖고 여객선 증회 운항 방안을 확정했으며 앞으로 해당 기간 운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선박람회 기간 관람객들에게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상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을 추억하는 정채봉 문학동네 한바퀴가 오늘 광양예술창고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 작가가 자신이 자라온 광양읍내를 떠올리며 유년 시절의 그리움을 녹여낸 작품, 우리 읍내 등 작가의 작품과 생애, 광양 동해마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정채봉 작가는 순천에서 태어나 광양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오세암과 초승달과 밤배 등의 작품을 통해 한국의 아동문학을 발전시킨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 15% 할인을 올해 안에 다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당장 보탬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총 127억 원 규모의 15% 할인 상품권 발행을 결정했으며 연내에 27억 원을 판매하고 내년 1월 2일 100억 원을 추가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15% 할인 판매가 예정된 200억 원의 남은 물량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카드형 상품권 15% 할인은 올해 여수시의 10대 시정 성과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 호응이 높았습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농업민생4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서 생산비는 증가하고 산지의 쌀값은 하락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